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건데요. 그 석방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결집해 김용은 무죄라고 외쳤습니다. 김 전 부원장 1심과 2심에서 모두 8억여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고 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법원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였던 김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10여 명과 지지자들이 김 전 부원장을 반깁니다. 오늘 교도소 앞에 모인 의원과 지지자는 150여 명, 손에는 김용은 무죄라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보석 결정 환영한다. 무죄도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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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부원장은 1, 2심에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년도 10월 달에 저를 체포한 거는 그 1차 이재명 대통령 수모 작전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정신 차려서 사법부라도 살아나야겠다 하는 중대한 결단하는 그 상징으로 김용을 무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무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그야말로 김용 부원장이 그동안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기를. 김 전 부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다가올수록 여권의 무죄 선고 공세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 무죄를 넘어 이화영 전 부지사 무죄 석방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면죄부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이 대통령 측근들 다 풀어줄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석방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옆에 나란히 선 민주당 의원들. 정치검찰에 희생된 동지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이화영 부지사 접견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정치검찰들이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수원구치소에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과 무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유죄받은 범죄자를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려고 무죄 서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이화영입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도 대통령 측근 사면 포석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 재판과 관련된 직접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정진상, 이화영 등등을 사면해주기 위한 그런 밑자락 깔기 아니냐.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리한 사면으로 지지율이 추락했듯 측근들 사면을 띄울수록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결국 석방이 됐네요. 네, 광복절 사면 발표된 직후 민주당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의 석방을 외쳤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요. 그런데 실제 4일 만에 대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오늘 풀려나게 된 겁니다. 풀려났다. 이 석방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제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좀 힘이 실리는 겁니까? 네,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무죄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석방은 이번이 3번째인데요. 처음 구속 기소됐을 때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거의 다 채우고 사흘 전에 보석 석방됐고요. 1심 때는 징역 5년의 선고를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가 구속 기간 만료 직전에 석방됐거든요. 이번에 2심 때도 또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을 거의 채우고 오늘 풀려난 겁니다. 2심이 구속되고 대법원 판결 전 8개월이 지나면 자동 석방이 되는데요. 그 전에 재판부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풀어준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뿐이지만 민주당은 석방은 곧 무죄라는 논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결을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거가 뭐예요? 민주당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물증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정치 기소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당일 김 부원장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GPS 기반 위치 기록 서비스 구글 타임라인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네, 재판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유 전 본부장 주장을 유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선 증거로서 가치가 낮다고 봤는데요. 작동 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건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를 이미 2심 재판부가 이제 들여다보고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럼 대법원이 이제 최종 판단에 남았어요. 여당이 압박하는 게 좀 대법원으로서는 좀 압박이라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이 바로 그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도 이미 여당 압박에 못 이겨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 전 부원장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화영, 정진상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풀어주려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로 오늘 김 전 부원장 석방 현장에 간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론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죄 인정을 받은 재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는 거죠. 김 전 부원장의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재판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재판들이 일단 중단이 됐지만 그렇다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권에선 여권이 이 대통령에 위해서 측근들의 리스크를 먼저 해소해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죄면 당연히 이 대통령도 무죄가 되는 셈이니까 이른바 무죄 몰아치기를 하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권은 오히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에 휘말린 희생양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주목이 되네요. 아는 기자 이준성 기자였습니다. 자,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대표 측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한강변에 버리려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특검이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건데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불법 미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관리자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지난달 지인 차모 씨와 한강공원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차 씨는 이 씨에게 휴대전화 한 대를 건네받고 발로 부숴서 버렸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한 전화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특검 관계자가 이 모습을 지켜봤고 이 전화기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에 측근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복원해 혐의 관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표 지인 차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상한 메모지도 확보했습니다. 이 씨가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에게 돈을 받은 걸로 지목된 시점에 다른 지인을 만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특검은 수사 교란용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의 메모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 씨는 이 전 대표가 압수수색 이후 잠시 썼던 공기계를 버렸을 뿐이라며 특검이 나를 미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탐문 수사를 했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를 묵시적으로 지시했다. 특검이 이렇게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묵시적 지시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중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1위로 나왔던 여론조사가 중단된다는 기사를 명 씨가 공유하자 김 여사는 어쩌죠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명 씨가 관계없다며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자 김 여사가 다행이라고 답합니다. 특검은 이 대화 이후 명 씨가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 의뢰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새로 시작했고 이 결과를 김 여사에게 공유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묵시적 지시를 한 정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 시작한 기점도 이 대화였다는 겁니다. 특검은 그제 김 여사 소환조사 때도 이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사실상 지시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걸 어떻게 지시라고 볼 수 있느냐며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지만 여론조사 지시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수감된 지 9일째를 맞는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만나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도 했다는데요. 자,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 구속 기간을 오늘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건 어제. 심 변호사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 김 여사가 접견실에 앉자마자 자신에게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심 변호사는 깜짝 놀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김 여사를 달랬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수척한 상태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다음 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와의 대화 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내일로 끝나는 김 여사 구속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건진법사 관련 목걸이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 특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 독직 폭행, 그러니까 권한을 넘어서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을 해서라도 체포 시도 당시 구치소 CCTV 영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준 특검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체포와 직권남용 감금 미수, 독직 폭행 혐의가 담겼습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이루어진 특검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 시도가 불법 가혹행위이자 진술 강요라는 주장입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는데도 문홍주 특검보가 스피커폰으로 수차례 체포를 지시했고 구치소 기동팀이 의자를 통째로 옮기려다 윤 전 대통령이 떨어져 다쳤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던 1차 체포 시도 당시 구치소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사위가 열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을 자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당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의결을 거친 요청이 오면 CCTV 제공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북한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한국의 대결 야망은 대물림해 왔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호칭을 생략한 채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실명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김여정 명의로만 4번째 나온 입장인데 현 정부의 유화 메시지에도 날선 반응을 이어간 겁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특히 김여정은 이번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했는데 우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격을 확대하는 새 연합작전계획 작계 5022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계 5022는 10년간 준비 끝에 지난해 한미가 서명한 새 작전계획으로 기존 작계 5015를 대체합니다. 과거에 비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무기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정하고 수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화 유화책과 한미 군사훈련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보다 직설적으로 발신한 게 아닌가. 대통령실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해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95세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씨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뒤 사상 전향을 거부하며 42년을 복역한 인물인데요.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임진강역 앞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은 95세 비전향 장기수인 안학섭 씨의 북한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미국놈 뭐라는 데까지 내 때까지 여기 떨어지려고 했는데 요즘 자꾸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어서 시체까지 내가 식민지 땅 묻히고 싶지 않다. 임진강역에서 출발한 안 씨와 일행은 판문점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오전 11시 40분 민간인 통제구역인 통일대교 검문소 앞에서 군 당국에 제지당했습니다. 발길을 돌린 안 씨는 인공기를 꺼내 들었고 얼마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온통해서 참을 수 없이 그랬더라고요. 안 씨는 6.25 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로 붙잡혔지만 사상 전향을 거부하며 42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안 씨처럼 북한 송환을 요청한 비전향 장기수는 6명입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0년 이후 25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일부는 즉각적인 북송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최근 휴가 나온 군 장병이 버젓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군 장병의 출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상병이 일본으로 무단 출국한 건 지난해 12월 5일.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고 국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몰래 병원을 빠져나온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약 2달간 조사 뒤 강제 추방당한 뒤에야 우리 군에 체포됐습니다. A상병은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적도 있어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상병과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가운데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장병의 경우 넉 달이 지난 아직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막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후 조치일 뿐입니다. 우리 출입국 관리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무단 출국 이런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꼭 세워야 되겠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경북 청도에서 선로 점검 작업 중에 무궁화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현장 안전 시스템과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선로 작업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열차 접근 감시 앱입니다. 반경 3km 안에 열차가 들어오면 열차명이 뜨고 경보음이 울립니다. 열차가 1637m 앞 접근 중입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이 앱이 설치된 작업전화 4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열차 감시원 등도 있었지만 열차를 등지고 걷다 변을 당했습니다. 열차를 마주하고 이동해야 하는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어제 작업은 열차 운행을 멈추지 않고 하는 상례 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선로 바깥에 안전한 길, 노반에 있어야 했지만 정작 사고 지점은 경사가 지고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에선 사고 현장 주변의 작업자 대피 공간 유무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넉넉하지 않고 그러나 온다고 예측을 하고 그랬다면 충분하게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도노조는 사고 원인으로 상례 작업을 지목했습니다. 2019년 경남 밀양에서 상례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는데 이때와 판박이란 겁니다. 코레일의 안전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더욱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무더위를 날리는 이벤트로 유명한 가수 싸이의 콘서트. 표를 구하기 어려운 걸로 유명한데요. 공연 안전을 담당했던 소방관이 이 공연 관계자에게 콘서트표 80장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환산하면 1,300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강보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가수 싸이의 콘서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소방관 한 명이 공연 사흘 전 공연기획사 관계자에게 콘서트 입장권 80장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장에 16만 원, 시가로 1,300만 원 상당입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입장권을 받은 사실을 정식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업자가 이렇게 표를 갖다 줬건 뭐 받아서 탑재해 놓았건 간에 이거는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자체는 이 소방관을 경찰에 고발했고 소방본부는 직위를 해제시켰습니다. 입장권을 받은 걸로 지목된 소방관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받은 입장권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공연기획사 측은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 의도로 전달했고 판매하지 않는 좌석을 따로 출력해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싸이 소속사 측은 소속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무등산 국립공원이 폭주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시가 뜸한 심야 시간 주차장에 몰래 들어와 고개 운전을 일삼은 건데요. 곳곳엔 요란한 타이어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벼랑간 급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며 질주합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을 반복하자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질주는 10분 가까이 이어지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와 동승자는 담배까지 피운 뒤 사라집니다. 어제 새벽 무등산 국립공원 내 민영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난폭 운전 차량이 지나간 주차장 곳곳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업주는 운전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이렇게 그 검정색 자국으로 싹 지금 남아 있었고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아껴줘야 하는데 이런 데서 레이싱을 하고 담배를 피고.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한 쉼터.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빙글빙글 돌며 급가속과 제동을 반복합니다. 도로변에선 한 남성이 고개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촬영 도중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포착됩니다. 폭주족들이 무등산 국립공원에 몰려들면서 밤마다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이들이 나타나면 국립공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출 정도입니다. 소리를 알아요, 금방.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멈춘다니까요. 우리 차는 하바가 크기 때문에. 과속과 굉음을 유발하는 건 물론 주민들 안전도 위협합니다. 노래를 틀어놓고 가고 어떨 때는 많이는 여기요. 새벽이나 밤늦게 당연히 깨니까 그 소리를 듣죠. 경찰은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긴급 출동 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됐는데 과연 시민들은 잘 협조했을까요? 광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차 7대가 출동합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데 화물차 한 대가 비키지 않자 소방차가 비켜갑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도로에 좌우측으로 양보가 없습니다. 광화문 근처에 들어서자 경찰의 도움으로 마주오던 차량이 모두 멈춰섭니다. 덕분에 소방 출동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에 길을 터주는 건 의무입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로부터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6년 전 경기 남양주시 호평터널 사고 당시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만들었던 이 영상이 모범 사례입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이동 요청에 불응하면 일은 더 커집니다. 소방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강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 시에는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소비 쿠폰에 이어 페이백이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오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상생 페이백 시작한다는 내용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니요, 저 못 들어봤어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시행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보다 많으면 금액의 20%, 그러니까 월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는 10월 사용 카드액이 작년 월 평균보다 30만 원 많다면 6만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증가한 금액의 20%에 사용할 생각이 있어요. 여기 재래시장에서 많이 써요. 민생회복과 소비 활성화의 취지로 상인들도 반깁니다. 소비 회복 쿠폰으로만 해도 한 30% 정도는 늘어났기 때문에 큰 이득이고 즐겁고 막 이런.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상인회나 은행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매달 15일에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10월 12일까지 페이백 신청을 하면 소비복권이 자동 응모됩니다. 누적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한 장씩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고 10억 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갑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새로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오늘부터 시중에 풀리면서 병원과 약국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격이 위고비보다 저렴해 오픈런의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작용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막 문을 연 병원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위고비의 대항마로 불리는 비만약 마운자로 출시 소식에 몰려든 겁니다. 마운자로는 오늘부터 가능한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들어가서 한 사시면 사신다고. 넉 달치 약을 한 번에 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픈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이 물량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은 더 북적입니다. 병원은 2층인데 1층 건물 입구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약국도 40자루를 문의하는 손님 응대에 더해 물량 확보까지 하느라 바쁩니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이미 지금 오전에만 거의 30분 이상 찾아가지고 40자루는 위고비와 같은 주사제인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바꾸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처방을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처방은 치료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메스꺼움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을 팔아 그 빚 갚게 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요. 이 강제 경매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삶의 최후의 보루인 집 부동산까지 넘어가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많다는 거죠. 김설혜 기자입니다. 2년 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14억 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간 박모 씨.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2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강제 경매를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준다. 사로줬으면 좋겠다. 경매로 갔을 때 제답을 다 받을 수 있을 건지 불안 요소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강제 경매는 개인 간 채무가 있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대금으로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건물의 담보권이 있는 은행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 경매와 구분됩니다. 지난달 전국 강제 경매 신청 건수는 3,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3% 증가한 건데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전체 경매 중 강제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기준 40%에 육박합니다. 강제 경매는 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진행됩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 사고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매 물건은 신청하고 실제 매각 기일은 시차가 있거든요. 경기 불황의 터널의 끝이 사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지 않나라고. 경기 악화가 서민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전쟁을 끝내려는 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선물은 골프채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용하던 것인데 전쟁을 끝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I appreciate that. We're trying to bring it back to health. 트럼프는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을 지상병력으로 투입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신 공중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re willing to help them with things, especially probably if you talk about by air because there's nobody has the kind of stuff we have. 현지 언론들은 정찰 드론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투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3자가 참여하는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는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3자 회담 장소로 EU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의 호의적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고 밑바닥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was serious. I think the president wants to get to heaven.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남동부 자포리자주에서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군 물류 열차를 폭파하는 등 막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일본 규슈의 밤하늘에 푸른빛의 별똥별이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인데도 하늘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는데요.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 밤하늘에 갑자기 섬광이 번쩍이더니 불을 켠 듯 사방이 환해집니다. 이어 꼬리를 길게 그린 별똥별이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 곳곳에 쏟아집니다. 어젯밤 11시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 규슈와 시코쿠 지역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밝은 별똥별, 이른바 화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구는 달에 견줄 만큼 밝은 유성으로 우주먼지나 소행성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해 마찰열로 불타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의 좁은 커브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화물차 한 대가 연기를 내며 질주하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택시와 오토바이를 덮친 뒤 인근 건물까지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가스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지 시각 15일, 페루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웅장한 목조교회가 거대한 바퀴 위에 실려 천천히 이동합니다. 600톤이 넘는 건물이 통째로 움직이는 겁니다. 현지 시각 어제 113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 키루나 교회가 5km 떨어진 새 도시 중심부로 옮겨지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속도는 시속 0.5km에 불과하지만 역사적 순간을 보기 위해 주민과 관광객 약 1만 명이 모였습니다. 현지 당국은 광산 개발로 땅속이 비어 건물 붕괴 우려가 있다며 우리 돈 약 680억 원을 들여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인도 뭄바이에서 정전으로 모노레일이 공중에 멈춰섰습니다. 승객 수백 명이 4시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모노레일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공중에 멈춰서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천천히 접근하고 승객들은 손잡이를 꽉 붙잡은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뭄바이에서 정전으로 모노레일 열차 2대가 멈췄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폭우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승객 58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렸고 무거워진 열차가 한쪽으로 기울며 전력 공급이 끊긴 겁니다. 승객들은 에어컨이 꺼진 객차 안에서 4시간 동안 갇혀 있었고 이 가운데 12명 이상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잔해가 공중에 흩날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월밍턴의 수의학 센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센터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가스관이 파열된 겁니다. 이 사고로 소방대원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50년간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이어 북미와 유럽 시장을 포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민주당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예고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는데 뒤늦게 알려진 합의문이 논란입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의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수주가 가능한 건 중동과 동남아, 튀르키예, 남미의 20기 정도. 우리가 알아서 포기한 신규 원전 물량의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폴란드 진출을 연이어 접었습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할 거냐고요.
일단 철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한 1조 원 이상의 로열티도 논란입니다. 합의가 있었던 것하고 없었던 것하고 비교를 해라 그러면 없었던 게 훨씬 나은 거죠. 한수원 안팎에선 공급망과 시공 능력이 없는 웨스팅하우스가 해외 진출 파트너로 결국 한국을 선택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주도권은 미국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매국적 합의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산업의 쌀로 불려온 석유화학 산업, 적자에 허덕이며 생존 위기에 내몰렸죠. 업계가 본격적인 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에 먼저 확실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익은 본인들이 킵하고 몇 년 후 손실만 사회나 채권으로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10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은 오늘 자율협약식을 열고 최대 37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시설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나프타 생산 능력 1,470만 톤의 2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업계가 사업을 재편한다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와 금융, 세제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구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는 설비 감축 시 지역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부담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시중은행 및 산업은행 등과 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채권 만기 연장과 추가 자금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아이들이 줄면서 문 닫는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이 늘고 있는데요. 위기의 예체능 학원들이 올인원 육아시설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돌봄과 놀이, 외국어 교육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건데요. 예체능 학원의 변신을 경제카메라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이른 아침 한 태권도장 안. 기합 소리는 들리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학습지 풀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잘하는데? 빨라졌어.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방학 돌봄 교실과 달리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의 점심도 챙겨주고 양치까지 지도합니다.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기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SNS와 커뮤니티에 업로드됩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태권도장의 폐업이 늘자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무술 교육만 고집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태권도장의 변신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만 놓고 보면 10가구 중 6가구가 맞벌이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예체능 학원이 돌봄기관 역할까지 맡게 되는 등 기능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태권도장은 특히 맞벌이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방학을 해가지고 회사에 휴가를 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돌봄 교실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예체능 학원들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피아노 학원에선 보드게임과 카드놀이가 한창입니다. 악기를 가르치는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도 보호자가 퇴근해 데리러 올 때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뭐 수정이도 적기도 하고 아니면 숨바꼭질도 하고 있고 다른 학원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 학원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농구 학원에서는 슛 연습부터 드리블까지 외국인 코치가 영어로만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공을 넘겨라, 점프를 해라 등 기본적인 회화들도 전부 영어입니다. 농구뿐 아니라 영어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체능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돌봄과 놀이, 외국어 교육까지
예체능 학원들이 올인원 육아 시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입니다. 독립유공자의 5대 후손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통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 약속과 일맥상통한데요. 혹시 후손들이 대상자인지 모를까 봐 발굴해서 알려준다고도 합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상 3대까지만 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몰라 받지 못한 경우 5대 후손까지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훈부 핵심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이 지나면서 이제 독립유공자 3대를 넘어 4대로 후손이 넘어가고 있다며 빈틈없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훈급여금에는 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 기준 지급 대상자는 약 2만 8천여 명, 2022년 600여 명, 2023년엔 270여 명 등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를 향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대상자인지 모르는 후손들도 꽤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훈급여금 지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날 당원 모바일 투표가 마감됐는데 투표율 37.5%. 작년 한동훈 대표 선출 전당대회 때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걸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첫날 투표율은 37.5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지난해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대선 패배 직후 전당대회 치고는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혁신을 내세운 안철수, 조경태 후보 측은 투표율이 높다는 건 혁신을 바란다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 측은 당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면 혁신 후보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하루 남은 투표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오늘 바로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핸드폰 열어보시면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전부 다 투표해 주시고 이 김문수 꼭 좀 투표하셔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은 1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당 대표에게 있을 것입니다. 결선 투표 올라가면 저는 오히려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투표를 한다면 결과를 또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ARS 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80%, 20% 비율로 합산해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공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간 결선 투표를 해 26일 최종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정부와 당 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여당 내 투톱, 이 당과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도 완료 시점을 추석 전이냐, 연말 전이냐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에 방점을 찍은 정청래 대표와 윤곽 마련에 방점을 찍은 김민석 국무총리. 추석 전에 완성해 주실 것을.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 검찰개혁 속도 이견은 오늘 당 투톱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내라인은 정부와 발을 맞춰 검찰개혁 완료 시점으로 연말을 언급했습니다. 문진석 당 원내수석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연말까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의원도 추석 전까지 얼개는 만들 수 있지만 공론화 등 다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당 지도부는 추석 통과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표님의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좀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려고 하죠.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명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며 정 대표가 함부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정권 시작하자마자 당정 간 기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11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국회에 왔던데 작전이냐 습관이냐 여당과 또 붙었나 보죠? 네, 국회 과방위 회의장이요. 이진숙 위원장 나오는 날이면 공기부터가 달라지죠. 어떤 공격에도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이 위원장에게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회심의 한 방을 던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 태도는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작전인가요? 습관인가요? 근데 말하는데 이제 끼어든다면서 답변 태도를 문제 삼은 거네요. 네, 오후에는요. 아예 사퇴하라면서 이 공세 수위를 더 올렸는데요. 여당 이번엔 이 위원장의 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이렇게 실실 웃지 마시고. 이 위원장이 별 타격이 없어 보이자 호칭 공격도 이어졌는데요. 이진숙 씨에게 묻겠습니다. 이진숙 종군 기자 김우영 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중단하세요.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 위원장의 기싸움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봅니다. 모르면 되겠냐? 대통령에게 모르는 거 아니냐고 누가 물었습니까? 네, 요즘 이 질문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앵커는 캐대헌이라고 아시나요? 네, 봤습니다. 네, 노래도 네. 좋아하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릴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줄임말인데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영문 제목에 또 줄임말까지 등장하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K-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편의상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캐데몬이라고. 캐데몬이요? 캐데몬. 뭐 제일 인상적인 건 역시 호랑이. 또 하나 있잖아요. 저승사자. 너무 좀 깜찍했어요. 죽음을 이렇게 다룬다. 장난들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영화 관계자들과 만났던데 자 대통령도 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참모들이 휴가 기간에 볼만한 영화로 추천을 하자 이미 봤다고 했다는데요. 오늘 주제가를 부른 K-팝 스타도 만났습니다. I'ma gear up and take you down. 유튜브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곡을 상록수 이런 거 많이 불러주세요. 노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이어받습니다. 이 대통령 기대해도 좋다면서 우리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뭐 감독관이 출동을 했어요? 네, 감독관의 정체 다름 아닌 배우자 설란영 씨입니다. 남편이 8일째 당사에서 농성 중이라 집에 안 들어가고 있죠. 안부 확인차 직접 출동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져가야 되겠어. 아니, 정말 전남대한테 트레이닝 왔어요. 이게 뭐지? 잘 주무시고. 설라님 감독관이 나와. 뭐 안경까지 신경 쓰네요. 네, 대선 때 이 부드러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무태 안경으로 바꿨죠. 하지만 주름이 더 부각된다면서 전당대회 땐 원래 이 뿔테 안경 모습으로 돌아가라고요. 네, 뭐 작은 것도 배우자 눈에는 다 보이죠. 네, 맞습니다. 온 매무새부터 영양제까지 신경 쓰는 감독관의 등장에 김 후보 살짝 지친 표정이던데요. 사랑해요. 싫어요.
겉으론 잔소리 귀찮아하는 듯해도 이 농성장에 나타난 부인 향한 반가움도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두산과 한화의 프로야구 경기. 오른쪽 담장 쪽으로 몸을 날린 한화 손아섭이 온 힘을 다해 2루로 달립니다. 재빨리 몸을 던져 슬라이딩을 했지만 두산의 요청으로 이기호 판독에 들어갑니다. 힘껏 손을 뻗은 손아섭이 수비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베이스를 터치한 장면이 플레이되고 세이프가 선언됩니다. 같은 경기 3루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던 두산 양의지. 축구 골 세레머니를 연상시키는 무릎 슬라이딩을 했지만 태그아웃 되기도 했습니다. 남서풍이 연일 동해안을 달구고 있습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지는 팬 현상 때문인데요. 지도에 붉게 표시된 강원과 경북 등지는 37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에도 폭염 경보가 확대됐는데요. 내일 서울은 체감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절기상 처서인 토요일은 체감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서울 도심과 해안가에서 열대야가 발생하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 32도, 강릉과 대구 35도까지 오릅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에 더 강하게 내리겠고 제주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링링으로 발달할 걸로 예상됐던 열대 저압부는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당분간 큰 기압계 변화 없이 폭염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